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어제 저녁 5시에 밥 먹고 밤새 물 한 모금 외에는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오늘 아침 혈당 재보니까 또 160이 넘게 나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혼자 한숨만 푹푹 쉬게 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째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김태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혈당이 안 잡힌다고 해서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이정숙 어르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68세이신 이정숙 어르신은 7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로 정말 성실하게 관리하셨어요. 약은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고요. 흰 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셨고 저녁은 항상 6시 전에 드셨습니다. 그런데 아침 혈당이 계속 150에서 170 사이였습니다.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는 저녁 5시 반이면 식사를 끝냅니다. 그리고 밤에는 약 먹을 때 물 한 모금 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런데 왜 자꾸 아침마다 혈당이 높게 나올까요? 제가 잠결에 뭘 먹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도 혹시 이정숙 어르신과 똑같은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열심히 관리하는데 혈당은 여전히 높고 답답해서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결국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면서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그 답답함이 확 풀리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이정숙 어르신이 직접 실천하셔서 단 3주 만에 아침 혈당을 45나 낮추신 방법입니다. 2개월 뒤에는 당화혈색소가 7.6%에서 6.7%로 떨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궁금하시죠? 그럼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든 사이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밤에 아무것도 안 먹으면 혈당이 내려가겠지. 그런데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70대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 3시쯤 되면 우리 몸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곧 아침이 오니까 일어나서 활동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랑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들이 간에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곧 일어날 시간이니까 저장해 둔 당을 꺼내라. 그러면 간이 밤새 쌓아둔 당을 혈액으로 쏟아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이 딱 나와서 혈당을 다시 정상으로 낮춥니다. 자동 조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처럼 당뇨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안 나오거나 나와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에서 나온 당을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아침에 일어나면 혈당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당뇨 환자의 약 80%가 이런 새벽 혈당 상승을 겪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숨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녁을 너무 적게 드십니다. 당뇨가 있으니까 적게 먹어야지 하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밤중에 혈당이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70 아래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이 깜짝 놀라요. 위험해. 비상사태야. 그래서 응급 호르몬들이 확 나옵니다. 글루카곤,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요. 이것들이 간에다 명령합니다. 당장 당을 만들어. 그러면 간이 급하게 당을 만들어서 혈액으로 쏟아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밤에는 저혈당이었는데 아침에는 고혈당이 되는 겁니다. 이정숙 어르신도 이런 경우였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밤에 식은땀 흘리거나 악몽 자주 꾸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아프신 적 있으세요? 어르신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요즘 그런 증상이 자주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밤에 저혈당이 왔다가 아침에 고혈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면의 질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을 푹 주무시나요? 아니면 자다가 자꾸 깨시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혈당과도 관계가 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혈당이 또 올라가요. 혈당이 높으니까 또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니까 혈당이 또 올라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연구를 보면요.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인슐린 저항성이 30%나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자다가 숨이 멎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수면무호흡증인데요. 이거 있으면 당뇨 조절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는 동안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우리 몸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마구 나옵니다. 이게 간에서 당을 더 많이 만들게 하는 거죠. 식탁 위에 숨어 있는 진짜 문제. 자, 그럼 이정숙 어르신의 저녁 식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르신은 정말 모범적이셨어요. 흰 쌀밥 대신 잡곡밥 드시고 반찬도 건강하게 드셨습니다. 나물, 생선, 두부. 다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그 생선 조림은 어떻게 만드세요? 간장에 물엿 넣고 졸여요. 그래야 맛있잖아요. 멸치볶음은요? 설탕이랑 물엿 넣어서 볶아야 고소하고 맛있어요. 나물 무칠 때는요? 설탕 조금 넣어야 아이들도 먹잖아요.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밥은 줄였는데 반찬마다 들어가는 설탕, 물엿, 초청. 이걸 계산 못하신 겁니다. 생선조림 한 접시에 설탕 1큰술, 멸치볶음에 물엿 1큰술, 나물에 설탕 반 큰술. 이렇게 하나둘 더하면 한 끼에 설탕 3에서 4큰술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에이, 그 정도야 괜찮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이렇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녁 6시에 식사하셨다고 칩시다. 밥에서 나온 당은 비교적 빨리 소화됩니다. 그런데 반찬에 숨어 있던 설탕과 물엿은 다릅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혈당을 올립니다. 저녁 7시, 8시, 9시까지도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췌장이 쉬어야 할 시간인데도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밤 10시, 11시까지도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녁 식사가 우리 몸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한 우리 췌장, 간, 근육, 이들을 쉬게 하고 회복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숨은 당이 가득한 음식을 먹으면 밤새도록 우리 몸이 일을 해야 합니다. 쉬어야 할 시간에 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정숙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식사 후에 뭐 하세요? TV 보다가 자죠. 뭐 할 게 있어야지요. 바로 이겁니다. 식사 후에 활동이 없는 게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나옵니다. 이 포도당은 근육이 움직이면서 써야 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 계시면 근육이 당을 쓸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은 어디로 갈까요? 혈액에 둥둥 떠다니다가 결국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밤새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녁에 숨은 당이 많은 반찬을 먹습니다. 식후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밤새 혈당이 높습니다. 우리 몸이 쉬지 못합니다. 다음날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옵니다. 여기에 새벽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호르몬 변화까지 더해지면 혈당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확 잡힙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정숙 어르신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저녁 식사의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밥 중심이 아니라 국물 중심으로요. 국이요? 국은 짜서 안 좋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아무 국이나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특별한 국들이 있습니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국들이에요. 첫 번째, 청국장찌개입니다. 청국장 여러분 좋아하시죠? 청국장에는 식이섬유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장에서 당이 천천히 흡수되게 만들어줘요.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게다가 청국장의 발효 성분은 장 건강에도 좋고요.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청국장에 두부, 호박, 버섯 넣고 끓이면 됩니다. 간은 새우젓으로만 하세요. 두 번째, 우거지 된 장국입니다. 우거지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혈당 조절에 좋아요. 우거지를 들기름에 볶다가 멸치 육수 붓고 된장 풀면 됩니다. 들깨가루 넣으면 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세 번째, 콩나물 북어국입니다. 콩나물은 칼로리가 낮으면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북어는 단백질 덩어리인데 지방이 거의 없어서 혈당에 영향을 안 줍니다. 북어 찢어서 참기름에 볶고 콩나물 넣고 물 부어서 끓이면 됩니다. 국간장으로만 간하세요. 네 번째, 시금치 된 장국입니다.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많습니다. 이게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밤에 잠도 잘 오게 합니다. 시금치를 된장국에 넣고 끓이되 두부하고 팽이버섯도 같이 넣으면 영양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무다시마국입니다. 무는 소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칼륨이 많아서 붓기 빼는데 좋아요. 다시마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습니다. 물을 큼직하게 썰고 다시마 넣고 끓이다가 새우젓으로 간 맞추면 됩니다. 이 5가지 국을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드시면 됩니다. 월요일은 청국장찌개, 화요일은 우거지국, 수요일은 콩나물국,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국만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함께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 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지금까지 한 공기 드셨다면 이제는 반 공기만 드시는 겁니다. 대신 국을 넉넉하게 2그릇 드세요. 국물이 배를 채워주니까 밥이 적어도 충분히 배부릅니다. 두 번째 원칙, 반찬에 설탕을 빼세요. 나물, 생선, 두부, 계란, 이런 반찬은 계속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리할 때 설탕, 물엿, 조청을 넣지 마세요. 그럼 맛이 없잖아요? 걱정 마십시오. 생선은 소금구이나 찜으로 드시고 나물은 참기름, 깨소금, 다진 마늘로만 무치세요. 멸치볶음도 설탕 없이 들기름으로 볶으면 충분히 맛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7시 전에 끝내세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12시간의 공복 시간이 생깁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이 쉴 수 있어요. 만약 7시가 어렵다면 최소한 8시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식후 걷기입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쯤 지나면 밖으로 나가서 20분만 걸으세요. 집 앞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날씨가 추운데요? 무릎이 안 좋은데요? 괜찮습니다.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식사 후에 움직이는 겁니다. 왜 식후 걷기가 중요할까요? 식사를 하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나옵니다. 이때 걸으면 근육이 그 포도당을 바로 써요. 그래서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연구를 보면요. 식후 30분 이내에 20분 걸었을 때 혈당 상승이 평균 20%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걷기는 아침 공복 혈당을 낮추는데도 큰 효과가 있었어요. 20분이 힘드시면 15분만 하세요. 15분도 힘드시면 10분만이라도 하세요. 중요한 건 매일 실천하는 겁니다. 이정숙 어르신의 기적 같은 변화.
이정숙 어르신이 제 말씀대로 실천하신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르신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오늘 아침 혈당이 135 나왔어요. 제가 잘못 잰 건가 싶어서 두 번 쟀는데 똑같아요. 어르신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150에서 170을 오가던 혈당이 일주일 만에 135로 떨어진 겁니다. 저는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은 짧은 시간이에요. 최소 한 달은 계속해 보세요. 3주가 지났을 때 어르신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정말 신기해요. 첫째, 아침 혈당이 120에서 130 사이로 안정됐어요. 둘째, 밤에 잠을 정말 푹 자요. 전에는 자다가 자꾸 깼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한 번에 자요. 셋째,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요. 오래간만에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2개월 후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7.6%에서 6.7%로 떨어진 겁니다. 거의 1% 감소했어요.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어르신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대단한 걸 했나요? 그냥 국 위주로 먹고 설탕 빼고 밥 먹고 나서 걸었을 뿐인데요. 맞습니다. 어르신이 하신 건 정말 간단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걸 매일 꾸준히 하신 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혈당이 높은 진짜 이유를 이해하십시오. 밤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혈당이 높다면 그건 새벽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호르몬 변화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는 전날 저녁에 먹은 수문당 때문일 수도 있고요. 수면의 질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저녁 식사를 완전히 바꾸십시오. 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국물 요리를 중심으로 드세요.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국 중에서 편하신 걸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찬에 설탕, 물엿, 조청을 과감하게 빼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이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 식후 20분 걷기를 습관화하십시오. 저녁 식사 후 30분쯤 지나면 20분만 걸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나는 이미 70이 넘었는데 지금 시작해도 될까? 나는 당뇨가 너무 심한데 이런 걸로 효과가 있을까? 이정숙 어르신도 68세셨습니다. 당뇨를 7년이나 앓고 계셨어요. 하지만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느냐 마느냐입니다. 당뇨는 완치되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 관리하면 정상인과 똑같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합병증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그 관리의 핵심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저녁 식사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밥의 양을 줄이고 국물 요리를 드세요. 반찬에 설탕을 빼세요. 그리고 식사 후에 걸으세요. 단 하루만 해보세요. 다음날 아침 혈당을 재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그 변화가 느껴지면 이틀, 사흘, 일주일로 이어가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이 지나면 혈당 수치에 확실한 변화가 보일 겁니다. 3개월이 지나면 당화혈색소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는 의사로서 20년 동안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에 70대, 80대에도 건강하게 변화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식사로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혈당계를 보고 웃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몸으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